여러분, 지금 대만 앞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역대급 군사훈련에 감행하며 대만 본섬을 포위해버렸거든요. 야, 너네 말 안 들으면 진짜 쳐들어간다? 으름장을 놓는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하늘을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정작 대만 공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은 F-16 배송이 좀 늦어질 것 같아 라며 말꼬리를 흐리고 대만이 가지고 있는 구형 전투기들은 중국의 최신 레이더에 족족 걸려서 어이쿠 저기 대만 전투기 떴네 격추해 하며 밥이 될 판국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만 군사 전문가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세계 전투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다 뜯어봤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설계 데이터를 분석하던 대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아니 한국이 무슨 스텔스기를 만들어 껍데기만 흉내낸 거겠지 라며 비웃었던 그 전투기 안에 미래를 꿰뚫어본 소름 돋는 설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4.5세대가 아니다. 이건 진화를 기다리는 괴물이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프랑스도 못하고 유럽도 포기한 꿈의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설계 단계부터 심어놓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전세계가 경악한 KF-21의 숨겨진 스텔스 잠재력과 그걸 보고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대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면교사가 될 친구 하나를 소개해야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 전투기입니다. 디자인 예쁘고 성능 좋고 가격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이죠. 그런데 최근 이 비싼 라팔이 중국산 레이더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 상황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중국산 조기 경보기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라팔을 먼저 보고 저기 맛있는 먹잇감 날아오네 하며 위치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라팔은 자기가 찍힌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날아가다가 미사일 맞고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라팔은 4.5세대 전투기의 대표주자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라팔 특유의 날개 모양과 앞에 달린 보조 날개는 레이더 전파를 거울처럼 반사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장비를 달아도 뼈대 자체가 나 여기 있어요 제발 쏴주세요 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꼴이죠. 중국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국경에다가 레이더를 촘촘하게 깔아놓고 이런 어설픈 스텔스기들을 잡아먹을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라팔급 전투기를 가져와 봤자 중국한테는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KF-21이 등장합니다. 처음 KF-21이 나왔을 때 해외 전문가들은 콧방귀를 꽂습니다. 야, 겉모습만 F-21 랩터 닮았다고 다 스텔스기냐? 내부 무장창도 없으면서 무슨 5세대 흉내를 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했는지를 말이죠. KF-21은 태어날 때부터 스텔스 금수저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겉모습만 흉내낸 게 아니라 뼈대부터가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와 F-35의 스텔스 영상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동체와 날개의 각도를 정렬하고 튀어나온 안테나는 싹 다 피부 안으로 매립하고 공기 흡입구는 S자로 꼬아서 엔진 블레이드가 안 보이게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나중에 성형수술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면 나중에 부품만 갈아 끼워도 완벽한 스텔스기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KF-21 배 밑을 보면 횡하니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반쯤 묻어서 다니지만 나중에 기술이 완성되면 뚜껑만 딱 덮으면 바로 내부 무장창이 되는 공간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4.5세대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나중엔 5세대, 6세대로 바로 진화할 거다. 꼬우면 따라오든가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대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봅시다. 항공 전문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라팔과 KF-21의 RCS를 비교해봤습니다. 라팔, 온몸이 빨갛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맞으면 사방으로 튕겨내서 평균 RCS가 1에서 5제곱미터 수준으로 잡힙니다. 이건 그냥 날아다니는 표적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파랗다 못해 투명합니다. 현재 상태로도 훌륭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건 미래 가치입니다. 이 녀석 나중에 내부 무장창 달고 스텔스 도료 제대로 바르면 RCS가 0.001제곱미터 수준, 즉 파리 한 마리 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만 군사 전문가 왕샤오 씨가 서울 아덱스에 와서 KF-21 실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었다. 한국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싶었다. 그런데 실물을 보고 데이터를 보니 소름이 돋는다. 이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만은 KF-21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한국이 팔 수 없거든요. 그러니 대만 전문가들은 KF-21을 보면서 우리가 진작 한국과 협력했더라면 하며 입맛만 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러움과 후회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만은 사고 싶어도 못 사지만 살 수 있는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동의 부자 UAE입니다. 돈은 썩어나게 많은데 미국이 F-35를 안 팔아줘서 삐져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F-35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는 전투기를 내놨네? 심지어 미래에는 스텔스기로 진화도 한다네? UAE 입장에서는 프랑스 라팔보다 KF-21이 훨씬 매력적인 미래 파트너로 보이는 겁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미국 F-16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당 2천억 원이 넘는답니다. 40년 전 모델을 뜯어 고친 걸 그 돈 주고 사라니 필리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한국 KF-21 사고 남은 돈으로 FA-50 더 사겠다. 필리핀 최대 군사 커뮤니티는 이미 프로필 사진을 F-16에서 KF-21로 바꿨습니다. 이건 뭐 아이돌 팬덤 갈아타기 수준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조차 KF-21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돈 낭비다, 기술도 없으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그냥 미국 거 사다 쓰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미국도 10년 걸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남들 잘 때 밤새워 도면 깎고 나사 하나하나 조여가며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한국인 특유의 그 지독한 오기가 기어이 사고를 친 겁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100조 원대 방산 수출 시장을 휩쓸어버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납기 지연시키고 가격 올릴 때 한국은 고객님 로켓 배송해드립니다. 미래 성능 개량도 약속합니다. 라며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KF-21의 성공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간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대만은 부러워하고 중국은 긴장하고 유럽은 질투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무기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우리 영공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의 하늘을 누빌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연구소 불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국뽕이 차올랐다면 KF-21 최고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